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비자 심리학의 별명은 판단과 의사결정,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소비자 심리학은 인간의 경제학적인 판단, 경제학적인 결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고요. 이런 소비자 심리학, 판단과 의사결정의 중요한 질문으로는 인간은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가? 이 경제학의 가정이거든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수학적이다, 논리적이다. 근데 과연 그런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인간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또 가정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냐? 또 인간은 동질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것도 경제학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게 타당하냐? 또 인간은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선택을 한다. 이게 또 경제학에서 하는 가정인데 이것도 맞는 얘기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인간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먼저 노벨상 받은 연구, 노벨 경제학상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를 토대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해봅시다.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과 아모스 츠버스키라는 학자가 사이언스라는 저널, 아주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죠. 이 사이언스지라는 저널에 내고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연구예요. 자,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다 쉬운 영어입니다. 뭐 영어 논문이 뭐 어렵게 쓰여 있지 않아요. 이런 쉬운 문장들이 논문이 되는 거예요. 위에 일단 볼까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상상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뭘 상상해보느냐? 뭔가 아웃브레이크 했어. 뭐가 아웃브레이크 했냐면 언유저란 에이지안 디지즈. 뭔가 아시아발 전염병이 아웃브레이크 했어요. 발발했어. 근데 이 아시아발 전염병은 600명을 죽일 거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그쵸? 그 나라에 이 전염병이 퍼지면 600명은 아무튼 죽어. 근데 투 얼터너티브가 있대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선택지로서 이 질병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자라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 어느 선택지를 고르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이제 왼쪽으로 옵니다. if 프로그램 A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A를 선택한다면 200명이 will be saved. 사네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 B, 그 밑에 프로그램 B를 선택하면 3분의 1 확률로 600명이 다 살아요. 근데 3분의 2 probability, 확률이죠. 3분의 2 확률로는 아무도 will be saved, 살지 못하네. 이때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할 겁니까? B를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골라보세요. 나는 A를 고르겠는가? B를 고르겠는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고르거든. 여기 그래서 나오죠. 72%라고 나온 게 72%의 사람들이 A를 골랐다는 얘기예요. 200명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A를 고르는 거지.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가봅시다. 프로그램 C와 D 쪽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C를 선택하면 400명이 will die,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D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확률로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3분의 2 확률로는 600명이 다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C를 고를 거예요? 아니면 D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D를 고른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A랑 B를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더니
200명이 will be saved 되는 거 골랐어요. 근데 C와 D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더니 3분의 1 확률로는 아무도 안 죽는 거, 3분의 2 확률로는 다 죽을 수 있는 D를 고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일관성이 좀 없거든. A가 프로그램 A에서는 그냥 will be saved라고 돼 있을 뿐이지 프로그램 C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잖아. 프로그램 C가는 will die라고 돼 있을 뿐이죠. 200명이 사냐 400명이 죽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600명 중에 200명이 세이브드냐 400명이 죽느냐 같은 얘기잖아. 근데 A, B 고르라 그럴 때는 A 고르고 C, D 중에서 고르라 그러니까 C를 안 골라. 그러니까 세이브드, 언어적으로 세이브드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는 사는 거 고르는데 언어적으로 다이 죽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덜 죽을 것 같은 거 골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논리적으로 인간이 사고하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프로그램 B랑 프로그램 D도 똑같은 얘기잖아. 사실 3분의 1 확률로 600명이 다 사는 거나 3분의 1 확률로 3분의 1 확률로 아무도 살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하지만 이게 인간의 심리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죠. 심리학자가, 인지심리학 하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게임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에 참여하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인데, 여기 이제 decision 다음에 소문자 i라고 되는 거 1이죠. 1. 요거부터 보면 A랑 B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돼. 선택지 A는 sure gain 100%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240를 얻을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면 B 25% 확률로 $1000를 얻을 수 있거나 75% 확률로 아무것도 못 얻거나 이런 B 게임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 A 고르죠. 확실하게 $240 얻는 거 하겠다고 하지. 근데 이게 경제학자들은 깨우뚱하는 거거든. 여러분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혹시 배운 적 있나 모르겠어요. 기대값. 요 확률에서 요 얻을 수 있는 액수를 곱하면 그게 기대값이거든. 그러니까 A는 기대값이 $240죠. 100%그러니까 1이죠. 1 곱하기 240이니까. 그럼 240이 나오는 거지. 근데 B 선택지 같은 경우는 기대값이요 A보다 커요. 보세요. 25% 0.25 곱하기 $1000 해봐. $250인데. 75% 곱하기 0 해봐요. 저 0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확률 곱하기 얻을 수 있는 금액을 하면은 B를 골라야 돼. $250잖아, B가. 근데 사람들이 B를 안 골라요. A 골라요. 사실은 $10 손해보고라도 A 하겠다는 거. 확실하게 그냥 $240 먹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거 이해 못하죠.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지. 자, 근데 좀 다른 게임으로 가봅시다. C, D. 이제 C와 D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C 게임을 선택하면은 $750를 확실하게 잃어버려요. 그럼 기대값이 마이너스 750이지. 그렇죠? 근데 D를 고르면 75% 확률로 $1000를 얻어요. 잃어버려요. 마이너스 750이야 일단. 그리고 25% 확률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그러니까 잃지 않는 거야. 뭐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D도 마이너스 750이죠. 그러니까 C와 D는 기대값이 똑같아요. 그쵸? 둘 다 750이야.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C를 고르는 사람도 50% 나와야 되는 거고요. 10명이 이 C, D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5명은 C 고르고 5명은 D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다 뭘 고르냐? D를 골라요. 확실하게 750을 잃어버리고 싶진 않은 거지. 25%라도 아무것도 안 잃어버리는 선택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C와 D는 같은 문제지만 이런 거 등가 문제라고 하거든. 가치가 같아.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다른 거죠. 그래서 D를 고르는 사람이 87%나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손실 회피라는 이제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로스 어벌전. 인간은 손실에 되게 민감해요. 여기 이제 X축, 그래프에서 X축을 보면은, 이거 이제 가치 곡선이라고 하는데, 게인과 로스, 뭔가 이득과 손실이 있죠. 자, 근데 이득을 얻을 때 사람들이 그 가치평가, 밸류, Y축이에요, Y축. 뭔가 얻어나갈 때 가치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이런 걸 체감한다고 하거든.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지가 않아.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꺾이죠, 그래프가. 완만해져. 기울기가 완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만원 얻었을 때 어떤 가치를 느끼는 거하고 그 10만원에서 10만원이 더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10만원만큼의 가치를 느끼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개인 뭔가 이득을 얻는 것의 측면에서는 행복이 금방 질려요. 여러분들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었을 때 100만원에서 이직을 한 번 했더니 월급이 150만원이 됐네? 그럼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이미 150만원이 된 상태에서 200만원으로 월급이 올랐네? 옛날만큼 행복하진 않아. 근데 똑같이 50만원 올랐잖아. 근데 더는 이제 200만원이 된 상태에서 월급이 250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행복해. 250이 된 다음에 300이 되잖아요? 별로 안 행복해. 계속 체감하는 거지. 근데 사실 똑같이 50만원씩 계속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될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 근데 손실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역전되거든. 여러분들 용돈이 예를 들면 지금 10만원이야. 근데 엄마가 10만원에서 야, 만원 더 줄게. 11만원 줄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 거냐? 에게? 그럴 거예요. 뭐 주나마나 돈 주네?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10만원에서 만원을 깎는다고 생각해봐. 9만원으로 내가 하겠다. 그건 상당한 심리적인 타격이 올걸. 현타가 확 올걸. 이게 지금 로스 쪽의 그래프예요. 쭉 떨어지잖아. 급격하게 쭉 떨어지죠. 이런 거를 서든 슬럼프라고 해. 서든 슬럼프. 오죽하면 서든 슬럼프라고 한다고. 약간의 손실로도 아주 급격한 슬럼프가 와요. 심리학적으로. 이득은 뭐 에게 그러더니 만원 손실 보는 거는 막 충격을 받고 쓰러진단 말이야. 그럼 길 가다가 5만원짜리 하나 주워보세요. 뭐 좋긴 좋은데 막 뛸 듯이 기쁘고 그러진 않을걸? 근데 만약에 그 5만원을 여러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서든 슬럼프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 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은 확실하게 얻고 싶어 하는 만큼 뭔가 잃어버리고 싶어 하진 않아. 뭔가 확실하게 얻고 싶다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손실은 회피하고 싶은 거지. 왜? 서든 슬럼프가 올 것 같은 예상이 막 드니까.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가능성 또는 뭔가 하나도 못 얻을 가능성은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손실 회피 성향이 언제 없어지냐? 뭐 이렇게나 저렇게 하나 별로 뭐 큰 이득이 나한테 올 것 같지 않을 때. 이득을 얻을 확률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크게 높지 않을 때 없어져.
이걸 문제로 환산하면 E와 F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로 좀 바꿔볼 수가 있는데 25% 확률로 $30를 얻을 수 있다. 이게 E죠. 근데 F는 20% 확률로 $45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이제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밑에 F는 $9겠네. 근데 위에 그 E는 7.5달러. 그러니까 기대값상으로도 F가 높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F를 고르는 사람이 조금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많아지진 않지. 42% 대 58%니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낮은 선택을 해.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라고요? 뭐 25%나 20%나 뭐 다 확률이 낮잖아, 결국에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좀 변형해서 2를 뭐 2% 확률로 $30를 얻을 수 있고 1% 확률로 $45를 얻을 수 있고 이래도 사람들이 뭐 F를 좀 더 고를 수 있거든. 왜 2%나 1%나 뭐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냥 낮은 확률에 그냥 에서는 그냥 더 많이 먹는 거 고르는 거죠. 이두저도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복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기 돈을 계속 손실을 보지만 어차피 확률 낮은 거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확률 낮은 거에 그냥 한 1,000원 투자하겠다, 10,000원 투자하겠다, 그런 거죠. 어차피 확률 낮은 거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 손실 회피 성향이 없어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확률 낮으면은 조금 도박을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경제학적인 이슈가 인간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립한 계획을 상황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변경하느냐 아니면 융통성 없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프로블럼 8 8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여기서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뭔가 연극을 보려고 했고 그 연극의 입장권이 $1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연극을 보려고 극장 앞에 도착한 순간 이런 거 $10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네. 그쵸? 그렇게 나오고죠. 지금 $10짜리 지폐를 잃어버린 걸 발견했어. 그때 여러분들은 이 입장권, $10짜리 입장권을 그래도 사고 연극을 보러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에이 안 봐 라고 해서 되돌아 나올 것인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88%의 사람들이 그냥 티켓은 사겠다, 사고 나는 연극 다시 보겠다라고 대답해요. 연극 보러 간 거니까 돈 좀 잃어버렸다고 연극을 안 보고 오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돈이 $10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연극 보러 간 거니까 $10짜리 티켓을 다시 사서 연극을 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근데 프로블럼 9로 가봅시다. 프로블럼 9. 일단 상황의 앞부분은 똑같아요. 연극을 보러 갈 건데 티켓 값이 $10야. 근데 극장 앞에 딱 도착한 순간 티켓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네. $10짜리 티켓을 잃어버렸네. 앞에서는 현금 $10를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내가 이미 샀어 티켓을. 근데 그 산 티켓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 여러분은 티켓을 다시 사서 연극을 볼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에이씨 안 봐 그러고 나올 겁니까? 여기서는 에이씨 안 봐 그러고 나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NO라는 대답이 그래서 54%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 8번이나 9번이나 경제학적으로는 똑같지 않아? $10를 잃어버린 거나 $10짜리 티켓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잖아. 근데 왜 A에서는 지폐를 잃어버려, 근데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대로 티켓을 또 산다 그러고, 내가 이미 샀던 티켓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왜 티켓을 또 안 사? 그냥 똑같이 $10인데.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 일에 쓰려고 목적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안 해. 융통성 있게 뭔가 변경하진 않아. 지폐라는 건 예비비 개념이죠. 내 예비비를 잃어버렸으면 원래 문화비로 쓰려고 했던 10달러짜리 티켓을 또 사요. 근데 내 문화비에서 이미 10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또 10달러를 지출해야 되는 건 안 한다 이거지. 근데 예비비에서 그거를 끌어오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이런 거를 심리적 계좌라고 합니다. 멘탈 어카운팅 이펙트.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또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뭐 도덕성, 정의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이기적으로 판단한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 가지 게임 상황에서 보여줬죠. 먼저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거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A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이웃에 사는 B랑 나눠 가지라 그랬어요. 그 10만 원에 대한 분배의 권리는 A에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규칙은 이것밖에 없어. B랑 10,000원 이상으로만 나누면 돼. 그렇게만 규칙을 줬어요. 근데 어떤 이제 규칙을 하나 추가했냐. 만약 B가 A의 제안을 거절하면 A와 B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제안 자체가 취소가 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죠? 만약 여러분이 A라면은 그러면 B한테 얼마를 분배하겠어요? 사실은 10,000원 이상만 제한하면 되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4달러 정도는 주려고 하거든. 5달러를 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5달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4달러 정도는 꼭 주려고 그래. 왜? 왠지 3달러 이하 4달러 밑으로 제한을 하면은 B가 거절을 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거든. 근데 4달러 정도라면은 B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수용할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1달러만 제한해도 되긴 하는데 4달러를 제한을 해요. 왜? B 눈치를 좀 보는 거지. 타인을 고려하는 거예요. 내 제안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내 제안이 공정하냐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학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심리적이라서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게임의 규칙을 조금 바꿔서 독재적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똑같아. A에게 10만원을 B랑 나눌 권리를 주고 1만원 이상만 분배하면 돼요. 근데 이 독재적 게임은 앞에 최후 통첩 게임과는 다르게 B가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냥 분배한 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10,000원만 줘도 되잖아. 그쵸? 10,000원 이상으로만 분배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차이가 그래서 9만원 꿀꺽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만원을 줘요. 왜? 주변의 평판 같은 것도 좀 고려한다는 얘기지. 내가 10,000원 줘서 불공정하게 분배했다는 소문이 나기를 우리는 원치 않아. 야, 쟤가 저렇게 나쁜 놈이야, 저거 아주 그냥 몹쓸 놈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공동체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눈치를 본다는 거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게 처벌 게임이라는 거죠. 퍼니시먼트 게임. 일단 독재적 게임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벌 게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죠. 앞선 독재적 게임에서 A가 B한테 진짜로 10,000원만 줬다 이렇게 해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진짜 10,000원만 줬어. 근데 다음날 정부가 B한테 새로운 제안을 하네. 정부가 B한테 2가지 제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제안 1은 뭐냐? B한테 120,000원을 주고
나쁜 A랑 6만 원씩 나눠 가질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한 2는 뭐냐? B한테 1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웃 C하고 5만 원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어. 여러분이 B라면은 A랑 6만 원씩 나눠 가질래요? C랑 5만 원씩 나눠 가질래요?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A랑 6만 원씩 나눠 갖는 게 맞는 거지. 맞잖아. A랑 6만 원씩 나눠 가져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에이씨, 내가 좀 2만 원, 만 원 손해 보더라도 나 C하고 5만 원씩 나눠 가질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A를 처벌하고 싶은 거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A를 처벌하고 싶은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진짜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나서 완전 돌아버렸죠. 미치는 거야. 야, 이런 게 된단 말이야. 미치죠. 제3자 처벌 게임. 이건 뭐냐? 앞선 독재자 게임 하는 거를 C라는 제3자가 보고 있었어. 예를 들면 독재자 게임을 하는 모습을 제3자 C가 보고 있었고 A가 B한테 만 원만 주는 나쁜 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제3자였던 C한테 정부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야, C, 너한테 12만 원 줄게. A랑 6만 원씩 나눠 가질래? 아니면은 10만 원 줄게. B랑 5만 원씩 나눠 가질래? 사실 C는요 A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잖아요. 그리고 A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요 A를 처벌해요. 전혀 관계없는데. 난 그래서 나 B랑 불쌍한 B랑 5만 원씩 먹을래요 그냥 이렇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 A 저 나쁜 놈 저거 처벌하고 말겠어요 이렇게 한다. 전혀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윤리, 도덕, 공정성 같은 거를 고려하고 감정도 사실은 개입돼서 판단한다는 거죠. 경제학적인 가정이 대부분 틀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현대 심리학, 현대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이 이제 예전만큼의 위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제 이런 심리학적 연구들이 나오면서 심리학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경제학의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 그래서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윤리나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고, 정치인들이 또 연예인들, 이런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정성, 윤리, 도덕성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늘 경제학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